이곳은 동아대학교 교수회관에 위치한 다우미디어 센터. 다우미디어 센터에는 학보 편집국, 방송 편성국, 영어 뉴스 편집국, 이렇게 세 분야의 언론이 존재하는데요. 시간 계산이 약간 늦어져서 마지막 노래 좀 오래 묻혀가지고. 여러분은 대학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우미디어 센터라고 이제 학보사랑 방송국 있는 걸 아예 이제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아, 미디어 센터 있는 건 알았는데 딱히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신문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문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 방송은 따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은 있는지 몰랐고 신문은 있어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나 다 지금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이고 또 국원 수도 부족해서 한 사람이 맡는 업무가 조금 많기 때문에 대학 언론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 언론이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대학 언론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많은 대학 언론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연세대학교 신문사 연세춘추의 일면 백지화 사건이 이러한 대학 언론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연세춘추의 일면 백지화 사건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자 해당 학보사의 편집국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연세춘추 B가 6,700원인데 그걸 이제 등록금에 원래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네네. 그래서 모든 연세대학교 학부생들이 다 연세춘추비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는 이제 안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다 자율경비로 분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따로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이제 체크를 해야만 낼 수 있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라 그 신경 써서 들어가서 체크하지 않으면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넘어가게 돼서 원래는 의무로 거둘 때는 되게 컸는데 그걸 처음 그렇게 도입한 그때 이제 27%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바뀌고 나서 편집국장이 이제 학교의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뭐 그런 글을 또 쓰고 저희가 12면을 호혜로 발행을. 지금의 대학 언론들은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편집권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구성원 재생산의 문제로 총 3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문제는 바로 편집권의 문제입니다. 2013년 성균관대학교의 성대신문사에서는 편집권 문제를 두고 주간 교수와의 마찰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주간 교수가 일방적으로 소재만 보고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사도 안 보고 소재만 보고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학교의 운영진들하고 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학교 측에다가 편집권 요구를 하면서 호혜 발행도 2번을 했었어요. 저희 사비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학우들 상대로 이제 편집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어떤 성명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한 1,8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었고요. 정관 사태에서 계속 투쟁을 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힘이 계속 빠지거든요. 지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언제든지. 편집권 문제가 발생하자 성대신문사 측에서는 호혜신문을 발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성균관대 내에는 고급지라시라는 독립언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편집권의 문제는 알게 모르게 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언론에 대한 다른 언론은 얘기할 거 없고 우리 대학 언론에 대한 학내의 여러 가지 압력들은 당연히 존재해왔죠. 그것은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체도 간에 무리가 가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다른 것이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더군다나 이제 대학 언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재정적인 지원을 대학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압력, 유무형의 압력들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 압력 자체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몇 대학들이 그런 이제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어떤 부당한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독립 언론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를 정말 내자 하는 이제 취지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급부죠. 재정적인 지원을 그럼 어디서 받고 어떻게 방송을 제작하고 신문을 제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대학 언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문제인데요. 경제적 문제는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현재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보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장비 부분에서도 지금 국어는 10명인데 카메라는 3대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국원들 활동비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의 부실 부족 문제가 바로 경제적 요인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등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6학년도 이번에 1학기 때 제가 또 수치를 봤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거의 6%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지금 7%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지금은 이제 한 2에서 3억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인쇄비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인쇄비가 되게 많이 드는데 지금의 이제 자율경비도 완전 떨어지고 자율경비에 따른 매칭 펀드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학교가 이제 교비 지원도 줄여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구성원 재생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 언론은 구성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니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요즘 대학생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럼 대학생들은 이런 대학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신문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 거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홍보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신문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 방송은 따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은 있는지 몰랐고 신문은 있어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센터 있는 건 알았는데 딱히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최근에 뭐 학보 이제 발행됐는데 학보를 보신 적이나 뭐 방송을 보신 적도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약 27%의 학생만이 최근 1년간 대학 언론을 찾아보았고, 나머지 73%는 1년간 대학 언론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내 언론을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 32%의 학생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재미가 없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약 24%를 차지해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력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원들이 많아야지 방송국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뭐 우리 방송이 나가는 TV도 자체 TV도 없다 보니까 국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하는 일이 조금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신문사 특성상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받고 있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나가는 사람 많은데 충원이 안 되고 인력이 그러면서 그 충원 안 되는 인력을 저희가 맡아서 일을 하니까 일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기거든요. 제 개인 시간을. 근데 이제 제 개인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할 만큼 이제 그 MCC 내에서 이런 영상 분야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음성 녹음이나 편집, 기계 엔지니어링 분야들밖에 없어서 영상 분야를 뭐 못하는데 굳이 MCC를 들어가서 왜 언론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제 시간 보내려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기숙사가 이런 식권 기업 팔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MCC에서 이런 걸 뭐 촬영을 해주면은 이제 기숙사 식권 기업 팔기에 그런 관련된 모든 걸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기숙사생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기숙사 식권 기업 팔기밖에 없다 뭐 한 이 정도? 그거 말해주니까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이제 대략적인 개요만 알려주는 네 그냥 뭐 뉴스 봤을 때 필리버스터 합니다 그냥 이 정도 끝? 한 그런 느낌. 많은 사람의 무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대학 언론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이라는 매체가 사양 산업의 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표현해야 할 대학 언론마저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대학 언론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접할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잘 못 봤거든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크게 울려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나. 구성원들 간의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대학 언론의 기능이다. 그리고 존재 이유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학 언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